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최근에 전세 수요가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제가 대출을 받는 전세 계약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무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알아두시면 꼭 좋을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의 영역은 워낙 방대하고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출 전문 상담사도 따로 계시고, 여러분들이 받으려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담당자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수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문의를 하고 알려줘야 그 담당자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교체하고 또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대출 상담사분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출이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딱 이렇다 정형화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에 한해서 기본적인 로직으로 말씀드린다는 부분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출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안전한 계약을 하는 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를 선행을 하셔야 앞으로 알려드릴 이 내용들도 그 다음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또 강조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내야지 기본적으로 대출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기본적인 모든 대출이 다 그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영수증은 대출을 함에 있어서 필요 구비 서류로 계약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종이로 보통을 받습니다. 제가 공동중개 해보거나 계약을 같이 한 부동산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종이로 뽑아서 계약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시긴 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 그 필요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저 드리면,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계약서에 계약일이 있고 금액들이 나열이 돼 있고 특약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잔금일입니다. 대출 서류를 내면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끔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입주는 며칠 후에 하고 잔금 먼저 치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잔금 일자랑 입주 일자랑 다르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출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고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편의상 좀 숫자를 쉽게, 입주를 1월 5일 날 해야 돼요. 근데 잔금을 1월 1일 날 한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대출 기관, 대출 승인을 할 때 있어서는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을 내줘야 되는데, 잔금을 먼저 하고 입주를 나중에 한다 할지라도 잔금일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입주 일자랑 잔금 날짜랑 다르기 때문에, 입주 일자랑 잔금 날짜가 보통 동일한데 좀 특수하게, 예를 들면 잔금 먼저 치르고 공사를 하신다거나 혹은 청소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 때문에 잔금일이랑 입주일이랑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이나 서울 보증 전세 대출 이런 경우들이라면은 잔금일을 수정해서, 그러니까 잔금일이랑 대출 실행일이랑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일도 그날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잔금을 치르고 그날부터 계약 기산을 해요. 며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잔금일이랑 입주일이랑 다른 건데, 그러면 나는 주인분께서 며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긴 했는데 이날은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은, 이럴 때의 방법은 계약 종료일자를 며칠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잔금을 1월 1일 날 하고 입주를 1월 5일 날 할 건데, 1월 1일 날 대출이 실행이 돼서 잔금을 먼저 넣을 거예요. 근데 입주를 1월 5일 날 하게 된다고 하면 4일이 비잖아요. 그럼 이 4일 동안 잔금을 하고 입주를 하는 날짜가 4일이 비기 때문에 이 4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입주일자를 기점으로 계약 기간을 2023년 1월 5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서상의 잔금일자와 실제 입주일자가 달라서 입주일자가 계약 기간 기산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르니까 은행에서 심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잔금 일자가 1월 1일인데 왜 1월 5일부터 계약기간 시작이지? 이렇게 하면은 의구를 품을 수 있고, 그럼 대출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똑같이 잔금 일자, 입주 일자를 1월 1일로 다 똑같이 맞춥니다. 자, 그래서 계약 시작 일자도 본 계약 기산 일자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며칠까지로 하는데, 원래는 1월 1일까지인데 아까 4일을 우리가 보너스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4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가 아니라 4일을 더 쓰는 걸로, 나중에 쓰는 걸로 1월 5일 날을 만료일로 만들면 계약 기산일이랑 여러분도 입주하는 날짜랑 잔금일자가 같아지죠. 자, 그렇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전세 계약서를 이렇게
날짜를 바꾸지 않고 딱 맞추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 먼저 입금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유효한 경우들이 있기는 했어요. 제 경험상으로 어떤 대출 종류들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돈을 내어주는 것도 일반적인 대출 담당자분들께서는 잔금일자랑 실제 입주 날짜,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랑 계약서상의 계약 날짜랑 동일하게 일자가 맞춰져야 돈을 붙일 수 있다.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돈을 먼저 입금하거나 임대인에게 직접 돈이 들어가는 대출금이 아니라 임차인,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여러분들께 직접 돈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출 상품들의 경우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예시를 아주 극소수만 든 거고 수십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해당 대출은 어떤 경우인가를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미리 고려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더 흔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약금을 5%를 최소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보증금이 1억이면 계약금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10%. 중기청 100%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약금 자체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혹은 나중에 잔금 때 돈을 만들 수가 있어서 지금 융통할 수 있는 계약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조금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5%는 계약금을 넣어야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 종류가 상대적으로 좀 더 까다로운 대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SH, LH, 그리고 중기청 등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부 보증률을 보증을 하고 대신에 이자가 낮죠. 그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이율인데,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물건을 담보로 잡고 물건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임대인에게 추가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H, LH,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기청이라고 하죠. 중기청 80%, 100%는 집주인이 한번 해본 분들은 필요 서류가 많고 뭐 질권을 설정해야 된다, 동의서를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약자 명의 SH나 LH라서 번거롭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출할 때 추가적인 서류나 보증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대출은 기본적으로 계약금 5%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이 5억인데 지금 융통할 수 있는 계약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억 9천 혹은 뭐 2천만 원이 있어서 4억 8천을 다 잔금 때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5억이라면 2,500만 원은 넣으셔야 그 계약금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야 대출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출 종류 중에 중기청 100%, 그러니까 100%를 다 대출을 해주는 종류인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계약금 5%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출을 받는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한테 먼저 계약금을 500만 원은 최소 넣어야겠죠. 보증금이 1억이라면 계약금을 최소 500만 원은 넣어야 대출을 실행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되니까 500만 원을 넣고 중기청 100%니까 1억이 다 주인한테 들어가면 주인에게 1억 500만 원이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 보증금 1억을 초과하잖아요. 이럴 때는 사전에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넣을 건데 기관에서 1억이 다 들어가면 저한테 500만 원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꼭 말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종류를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동산에 방문하실 때 이러이러한 대출을 받을 겁니다 라고 꼭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개사분이 어떤 대출을 받으시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집이 어떻게 있을까, 그리고 요건이 더 까다로운가 덜한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 라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어떤 대출을 받으실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 100%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전에 계약금이 들어가면 나머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증금 100%가 다 들어갈 경우에는 초과로 주인이 보증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먼저 납입한 말 그대로 예치한 그 돈은 돌려주십사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내용 두 가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잔금일에 그날부터로 계약 기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일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을 12월 1일 날 했어도 여러분들 입주하는 날, 그리고 계약이 시작되는 날, 그날은 1월 1일부터로 잡을 수 있는 거죠. 1월 1일부터라면 잔금일이랑 입주일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이다라는 거고요. 다른 혹은 어떤 대출 기관들에서는 잔금일을 조금 더 빨리 해도 돈을 먼저 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맞춰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대출에서는 계약금 5% 이상의 보증금을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그 계약금 영수증을 들고 대출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꼭 받으실 때 5% 이상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이체한 경우가 이력이 남아있지만 종이 영수증을 일반적으로 계약금 영수증이라는 명목으로 발행을 받으셔야 대출할 때 필요 서류로 추가적으로 2번, 3번 헛걸음을 안 하실 수 있고 또 증빙 서류로 하나도 더 남기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잊지 말고 꼭 받으시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 서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조금 슬로우 모드로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가 잘 가신다면 2배속으로 보셔도 되겠죠. 대출을 실행하시는 분들 가장 잊지 말으셔야 될 2가지를 꼭 말씀드리니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대출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